여러분,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 전부를 잃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믿었던 친구의 말 한마디에 속아 은퇴자금 3억 원을 날렸습니다. 그 돈은 제 40년 땀의 결실, 가족의 꿈이었죠. 지금 저는 68세, 인천의 좁은 원룸에서 청소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내는 떠났고 딸들은 저를 피해요. 혹시 잘못된 선택으로 소중한 걸 잃은 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왔는지 제 아픔과 잘못을 털어놓겠습니다. 지금 제 삶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아침 6시 눈을 뜨면 곰팡이 핀 원룸 천장이 보입니다. 10평 남짓한 방 얇은 매트리스와 플라스틱 테이블이 전부예요. 옷장은 반쯤 비었죠. 아내가 떠나면서 옷을 다 가져갔거든요. 매일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어요. 예전엔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된장국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젠 그게 꿈 같아요. 창밖으론 낡은 아파트 단지와 쓰레기 더미가 보이고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요. 저도 한때 그랬죠. 공장에 출근하며 가족을 위해 땀 흘리던 시절, 그땐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낮에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청소 일을 해요. 빗자루로 복도를 쓸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 타일을 닦죠. 시급 1만 원, 하루 6시간 일해서 6만 원 벌어요. 손이 터지고 허리가 아파도 멈출 수 없어요. 그 돈으로 밥을 먹고 전기세를 내고 조금씩 저축해요. 저축이라 해봤자 한 달 5만 원, 1년이면 60만 원. 웃기죠? 3억을 잃은 남자가 5만 원을 모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요. 언젠가 딸들을 다시 만나고 싶으니까요.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힐끔 쳐다봐요. 저 아저씨 공장 퇴직자라던데 돈 다 날렸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면 고개를 숙이고 더 세게 바닥을 문질러요. 부끄러움이 밀려와도 그게 제 몫이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작은 전기밥솥에 쌀을 넣고 밥을 짓습니다. 반찬은 김치 한 조각, 간장에 찍은 멸치 몇 마리. 텔레비전을 켜놓지만 소리가 귀에 안 들어와요. 대신 머릿속엔 그날의 기억이 맴돌죠. 3억 원을 잃은 날, 아내의 차가운 눈빛, 딸들의 침묵. 가슴이 쿡쿡 쑤셔요. 소주 한 병을 따고 종이컵에 따라 마십니다. 술 맛은 쓰기만 해요. 예전엔 아내와 소주 한 잔 나누며 웃었는데 이젠 혼자 마시는 술이 유일한 위로예요. 밤이면 매트리스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후회가 밀려와요. 왜 그때 그 말을 믿었을까? 그 질문은 매일 밤 저를 괴롭힙니다. 3억 원을 잃은 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정체성을 잃은 거였죠. 저는 늘 가족의 버팀목이었어요. 공장에서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엔 딸들과 공원에서 자전거를 탔죠. 아내가 좋아하던 장미를 사다 주고 그녀가 꾸민 정원을 자랑스러워했어요. 큰딸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동네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웠고 작은 딸이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땐 아내와 둘이 밤늦게까지 웃으며 축하했죠. 그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였어요. 그런데 그 3억 원이 사라지면서 저는 더 이상 그 아빠가 아니게 됐습니다. 가족의 믿음, 아내의 사랑, 딸들의 존경, 다 잃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한 사람 때문이었죠. 공장 동료, 2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사람. 그는 늘 멋진 옷을 입고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다녔어요. 퇴근 후엔 사람들과 맥주를 마시며 큰 소리로 웃었죠. 그가 어느 날 저를 불렀어요. 너도 좀 더 큰 꿈을 꿔봐. 은퇴했으니 이제 돈이 돈을 벌게 해야지. 그의 눈은 반짝였고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그건 3년 전 제가 인천의 철강 공장에서 은퇴하기 직전이었어요. 4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용광로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땀 흘렸죠.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늘 욱신거렸지만 그 삶이 자랑스러웠어요. 공장은 시끄러웠어요. 기계 소리, 철근이 부딪히는 소리, 동료들의 거친 웃음소리. 점심시간이면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펼쳤죠. 김치, 멸치볶음, 따뜻한 밥. 동료들은 맥주캔을 따며 농담했지만 저는 물 한 잔 마시며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저녁에 아내와 소주 한 잔 해야지. 그 생각이 저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현관에서 맞아줬어요. 오늘 힘들었지? 밥 차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늘 따뜻했죠. 우리는 교회에 작은 2층 집을 샀어요. 마당엔 아내가 가꾼 장미와 튤립이 피었고 주말이면 딸들과 놀았죠. 큰딸은 책을 좋아했어요. 아빠, 나 작가 될 거야. 작은 딸은 그림에 푹 빠졌죠. 아빠, 이거 예쁘지? 바다를 그린 종이를 보여주면 저는 우리 딸이 최고야라고 답했어요. 저녁이면 아내와 소파에 앉아 딸들 얘기를 했죠. 큰딸 대학 보내고 작은딸 미술학원 보내자. 그런 평범한 대화가 제 행복이었어요. 은퇴를 앞두고 우리는 꿈을 꿨어요. 3억 원, 40년 노력이 담긴 돈이었죠. 야근하고 휴일 반납하고 외식 대신 집밥을 먹으며 모은 돈. 은퇴하면 찻집을 열 계획이었어요. 인천 바닷가 근처에 가게 내면 딱이겠네. 아내는 웃으며 말했죠. 딸들도 꿈을 키웠어요. 큰딸은 대학에서 문학을, 작은딸은 미술학원에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했죠. 저는 그 애들을 위해 더 큰 미래를 주고 싶었어요. 내가 잘하면 결혼 자금도 마련해 줄 수 있겠지. 그 생각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그러다 그 동료가 투자 얘기를 꺼냈어요. 공장 근처 포장마차,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소주를 마시던 밤이었죠. 동남아 부동산, 1년이면 20% 수익 보장. 큰 회사들이 들어갔어. 그는 두꺼운 서류를 내밀었어요. 화려한 사진, 수익 그래프, 은행 계좌 내역. 나도 5천만 원 넣었어. 다른 퇴직자들도 투자했지.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런 기회 흔치 않아. 놓치면 후회할걸? 저는 망설였어요. 투자는 처음이었고 3억 원은 전 재산이었으니까요. 아내에게 말했지만 그녀는 단호했죠. 그런 거 위험해. 그냥 은행에 넣자. 며칠 뒤 그는 공장 식당에서 다시 저를 찾았어요. 이번 주까지 안 하면 자리 없어. 새 서류를 내밀었죠. 투자자 명단, 성공 사례, 정부 허가서. 이거 봐, 다 돈 벌었어. 너만 뒤처질 거야. 그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저는 서류를 넘기며 가슴이 뛰었죠. 정말 괜찮은 거지? 내가 너 속이겠어? 20년 친구야. 그의 미소는 따뜻했어요. 욕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3억이 4억이 되면 딸들 학비, 결혼 자금, 아내와의 여행.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죠. 집에서 며칠 고민했어요. 밤마다 잠이 안 왔죠. 아내는 반대했지만 마음이 기울었어요. 아빠로서 더 큰 걸 해줘야지. 그 생각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아내 몰래 은행에 갔어요. 직원이 물었죠. 전액 송금이시죠? 금액이 크니 확인해 주세요. 손이 떨렸지만 서류에 사인하고 송금 버튼을 눌렀어요. 잘한 거야. 스스로 다독였지만 불안이 스쳤어요. 그날 밤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죠. 그녀가 잠든 사이 거실에서 서류를 다시 읽으며 혼잣말했어요. 이게 우리 삶을 바꿀 거야.
첫 몇 달은 꿈 같았어요. 매달 보고서가 이메일로 왔고 소액 배당금도 입금됐죠. 50만 원, 100만 원. 작은 돈이었지만 흥분했어요. 아내에게 털어놓았죠. 투자했어. 봐, 돈 들어오잖아. 그녀는 화를 냈지만 배당금을 보니 조금 믿는 눈치였어요. 새 차를 사는 상상을 했고 일본 여행 계획도 세웠죠. 이제 잘 될 거야. 확신했어요. 하지만 6개월째 이메일이 끊겼어요. 전화는 먹통, 웹사이트는 접속 불가. 불안이 밀려왔죠. 서울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문은 잠겨 있고 임대 표지판만 붙어 있었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동료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람 몇 달 전부터 안 보였어. 누군가는 속삭였죠. 사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지만 흔적은 없었어요. 그제야 알았죠. 사기였다는 걸. 3억 원, 제 인생 전부가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머리가 멍했고 숨이 막혔어요.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 딸들에게 무슨 얼굴을 해야 하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새벽까지 멍하니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제 가슴은 더 얼어붙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질문이 저를 삼켰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고백한 순간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거실에 앉아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미안해, 돈 다 잃었어. 사기였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3억? 우리 전부? 어떻게? 그녀는 소리를 지르다 주저앉았죠.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그 외침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평생 저를 믿어준 여자가 저를 그렇게 바라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과는 너무 늦었죠. 다음 날 아침 집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아내는 부엌에서 밥을 차렸지만 제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밥상엔 된장국과 김치뿐. 예전처럼 반찬이 푸짐하지 않았죠. 이제 돈 없으니까 이렇게 먹어야 해.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우리 집은 더 이상 집 같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그 한숨이 무거워 숨이 막혔어요. 딸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어요. 큰딸은 서울에서 출판사에 다니고 있었죠. 전화했을 때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빠, 진짜야? 엄마한테 그랬어?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라고 하자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아빠,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나 지금 너무 화났어. 전화가 끊겼고 멍하니 핸드폰을 쳐다봤어요. 작은 딸은 대학생이었어요.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기만 하고 답이 없었죠. 며칠 뒤 한 줄 답장이 왔어요. 아빠, 엄마한테 미안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 딸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애들이 저를 외면했어요. 아빠로서 지켜줘야 할 가족이 제 실수 때문에 떠나고 있었죠. 돈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은행에서 대출 상환 독촉장이 날아왔고 전기세, 수도세도 밀렸어요. 아내는 저녁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죠. 이제 어떡해? 집도 못 지켜. 결국 우리 집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20년 살던 교회집, 아내가 사랑하던 마당, 딸들과 자전거 타던 추억이 담긴 곳. 이사날 아내는 마당의 장미를 쓰다듬으며 울었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를 보지 않았어요. 짐을 나르며 고개를 숙였죠. 죄책감이 뼈를 깎는 것 같았어요.
인천 외곽의 낡은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15평, 벽은 누렇고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았죠. 이웃들의 시선도 따가웠어요. 저 집 돈 다 잃었다던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빨리 했어요. 아내는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올 때면 손은 빨갛게 트고 얼굴은 피곤으로 얼룩져 있었죠. 이제 내가 돈 벌어야지. 당신은 못 믿어.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어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죠. 예전엔 아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갔는데 이젠 그녀가 저를 믿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동네에서 배달 일을 시작했죠.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 피자를 날랐어요. 비 오는 날 손이 얼어붙어도 멈출 수 없었죠. 하루 5만 원 벌면 아내에게 반찬거리를 사다 줬어요. 이거라도 먹어, 힘들 텐데. 하지만 그녀는 이제 와서 뭐해? 라며 쳐다봤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족을 되찾고 싶었으니까요. 밤에는 경비일을 추가했어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순찰을 돌았죠. 몸은 녹초가 됐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어요. 딸들과의 관계도 회복하려 했어요. 큰딸에게 편지를 썼죠. 아빠가 잘못했어. 다시 잘해보려고 노력 중이야. 답장은 없었어요. 작은 딸에겐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서 기숙사로 보냈어요. 아빠, 이런 거 보내지 마. 나 공부 바빠. 짧은 답장이 전부였죠.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언젠가 이해해 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아내와의 틈은 더 벌어졌어요. 어느 날 퇴근 후 그녀가 소주를 꺼내더니 말했어요. 당신 아직도 모르겠어? 난 당신 믿을 수 없어. 매일 당신 얼굴 보면 그 3억이 떠올라.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어요.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간청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우리 끝났어. 난 더 이상 못해. 그날 밤 거실 바닥에 앉아서 울었어요. 아내는 방문을 잠갔다. 그 잠긴 문은 우리 사이의 벽이었죠. 매일 싸우고 매일 멀어졌어요. 가족을 지키고 싶었지만 제 실수는 너무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작년 봄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그날은 아직도 생생해요. 지방법원 좁은 회색 방에서 변호사와 마주 앉았죠. 아내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고 머리는 단정히 묶었지만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죠. 판사가 물었어요. 이혼에 합의하십니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말없이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그 순간 30년 세월이 끝났습니다. 서류 위에 잉크가 번지며 제 가슴도 같이 번지는 느낌이었어요. 당신 우리 딸들한테라도 잘해. 그 말, 그 눈빛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법정을 나갔고 멍하니 앉아서 그녀의 뒷모습을 봤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우리 삶의 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어요. 이혼은 빠르고 조용했어요. 재산 분할은 간단했죠. 남은 건 아내의 예금 2천만 원뿐. 그녀가 절반을 가져갔어요. 집은 이미 경매로 사라졌고 저축은 제 실수로 날아갔으니까요. 아내는 부산으로 떠났어요. 그녀의 언니가 사는 바닷가 근처 아파트로 갔다고 들었죠. 이제 조용히 살고 싶어. 그녀가 변호사에게 전한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저는 붙잡을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그녀의 신뢰를 깨뜨렸고 그 상처는 돈으로도 사과로도 돌이킬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빈 원룸으로 돌아와 소주를 마셨어요. 텔레비전은 켜놨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 질문은 여전히 답이 없었어요.
이혼 후 인천 외곽의 10평 원룸에 살고 있어요. 벽엔 물때가 끼었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새요. 아침이면 6시에 일어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죠. 예전엔 아내가 차려준 된장국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젠 그 따뜻함이 그리워요. 낮에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청소 일을 해요. 복도를 쓸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을 닦죠. 시급 1만 원, 하루 6시간 일해서 6만 원 벌어요. 손이 터지고 허리가 아파도 멈출 수 없어요. 그 돈으로 밥을 먹고 전기세를 내고 조금씩 저축해요. 저축이라 해봤자 한 달 5만 원, 1년이면 60만 원. 3억을 잃은 남자가 5만 원 모으는 게 우습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어요. 언젠가 딸들을 다시 만나고 싶으니까요. 딸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멀어요. 큰딸은 서울에서 출판사 일을 하고 있죠. 이혼 후 전화했어요. 아빠야, 잘 지내? 한참 침묵 후 그녀가 말했죠. 아빠,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엄마 생각하면 화나. 가슴이 찢어졌지만 억지로 매달릴 수는 없었어요. 알았어. 언제든 아빠 기다릴게. 그렇게 전화를 끊었죠. 작은 딸은 대학 기숙사에 있어요. 가끔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요. 아빠, 이거 내가 그린 그림. 바다를 그린 수채화 예전처럼 예뻤어요. 정말 멋지다, 우리 딸. 답장했지만 대화는 거기서 끝나요. 그 애들이 화난 걸 알지만 연락이 오면 가슴이 뜁니다. 작은 희망, 그거라도 붙잡고 싶어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동네 아저씨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요. 저 사람 공장 퇴직자라던데 사기당해서 망했대. 고개를 숙이고 빗자루를 더 세게 잡죠. 부끄럽지만 그게 제 현실이에요. 가끔 센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걸 보면 딸들 생각이 나요. 큰 딸이 고등학교 때 써준 편지, 작은 딸이 그려준 가족 그림. 그 추억이 지금의 저를 버티게 해요. 집에 돌아와 밥을 먹을 때 김치 한 조각 놓고 딸들 이름을 불러봅니다. 너희 아빠 아직 포기 안 했어. 혼잣말이지만 그게 저를 움직이게 하죠. 이혼은 제게 많은 걸 가르쳤어요. 사랑만으론 부족하다는 거, 신뢰가 깨지면 아무리 애써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저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제 욕심이 그녀의 믿음을 부쉈어요. 3억 원, 그건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였죠. 그걸 잃은 건 제 잘못이고 그 대가는 너무 컸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어요. 실수는 저를 정의하지 않는다고. 매일 아침 빗자루를 들고 일 시작할 때 새로운 날을 살아요. 작은 저축, 딸들의 짧은 메시지, 그게 제 희망이에요. 언젠가 딸들과 다시 웃으며 밥을 먹을 날이 올 거라 믿어요. 아내와는 끝났지만 저는 아직 아빠니까요. 여러분, 혹시 실수로 소중한 걸 잃어본 적 있나요? 가족, 꿈, 믿음. 그 아픔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 상처가 여러분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3억을 잃은 아빠, 이혼한 남자, 하지만 아직도 일어서는 중입니다. 매일 5만 원을 모으고 딸들의 답장을 기다리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요. 여러분도 지금 힘들다면 작은 걸 붙잡아 보세요. 그게 한 줄기 빛이 될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